왜 어떤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떤 고독은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저녁 식탁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앉지 않은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혼자 숟가락을 드셨는지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마저 꺼지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정막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어딘가에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바람은 옷깃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살결에 닿는 느낌입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웅크려 보지만 내 몸에서 나는 열기 외에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참 오래되었구나. 내 살결을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 엉킨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다정한 손길, 그저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던 체온,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만져주는 사람 없는 몸이라는 서늘한 자각뿐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셨나요?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스스로를 타박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보내는 가장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 따뜻한 살을 맞대고 싶다는 그 원초적인 그리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슬프도록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 어두운 우물 같은 감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피하고 싶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주하고 끌어안아야 할 당신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당신을 떨게 했던 그 차가운 외로움이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고독으로 변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가장 내밀한 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점. 외로움의 해부학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뇌와 몸이 느끼는 실제적인 통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듯 사람의 온기가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는 사회적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뇌의 사진을 찍어보면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놀랍도록 겹쳐 있습니다. 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은 더 예리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의 역할, 자녀, 양육의 의무, 숱한 만남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뇌가 다른 자극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하거나 사별을 겪게 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소음들이 사라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감각적 결핍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듯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킨헝거, 즉 피부의 허기라고 부릅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듯 접촉이 사라지면 피부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외로움의 밑바닥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피부의 허기가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적인 에너지 또한 생명력의 일부이기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감각에 대한 갈망입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누워 있을 때 느껴지던 규칙적인 숨소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닿던 발끝의 온기, 밥상머리에서 오고 가던 눈맞춤, 이 사소한 감각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몸은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 한 구석이 휑한 것처럼 시려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다. 나는 아직 온기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이 밀려오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러지라며 고개를 젓지도 마십시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움은 당신의 영혼이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외로움은 독이 되어 우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내가 지금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빈 공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점. 고독의 철학 홀로 있음의 미학.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의 본능적인 비명이라면 고독은 그 비명을 다스려 빚어낸 영혼의 노래입니다. 철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서의 치유를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20세기의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는 고통이다. 반면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곱씹어 볼까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남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소홀히 대하고 자꾸만 밖을 기웃거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나 자신에게 차를 한 잔 끓여주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고독의 힘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결국 죽음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근원적으로 혼자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짜 관계들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직장 상사의 평가, 자식들의 인정. 수많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닦느라 정작 거울 밖에 서 있는 진짜 나는 돌보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 모든 거울이 깨지고 맨몸의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우어, 즉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과 연결합니다. 여기서 나가 없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는 허무한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가짜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나는 외로우면 안 되라고 고집 부리는 그 에고이거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 불교에서는 그것을 적정지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고요한 상태. 그 적정의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 만물과 연결됩니다.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가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자연과 우주가 대신 채워주는 경험. 이것은 오직 고요하게 홀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없애려 몸부림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타듯 외로움이 밀려오면 아, 내가 지금 혼자구나 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고독은 빈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처량한 신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켜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자식의 이야기, 상사의 이야기.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너 지금 괜찮니? 너는 무엇을 할 때 기쁘니? 너는 어떤 맛을 좋아하니?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은 진이 당신에게 선물한 나와의 데이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에너지라면 고독은 나를 다시 세우는 에너지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결핍이라면 고독은 꽉 찬 충만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해석과 태도에서 옵니다. 저녁에 홀로 밥상을 대할 때 아이고 늙어서 밥 먹어줄 사람도 없네라고 한탄하면 그것은 처절한 외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나물을 내 입맛에 딱 맞게 무쳤네. 오롯이 나를 위해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은 품위 있는 고독의 만찬이 됩니다. 성적인 욕구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책맞은 욕망으로 치부하면 수치심과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몸이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 심장이 아직 뜨겁게 뛰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는 창조적인 활력이 됩니다. 그 에너지를 그림을 그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정원을 가꾸는 데 쓸 수도 있으며 깊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영성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은 메마른 사막이 아닙니다. 깊은 샘물이 솟아나길 기다리는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십시오.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 고요함은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의 냉대가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당신 자신과 깊이 사랑에 빠져보라는 삶이 당신에게 내어준 빈 무대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당신은 조연이 아니라 유일하고도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3. 노년의 고독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일상의 품격. 철학적인 이해가 머리를 끄덕이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과 일상을 움직여 볼 차례입니다. 고독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텅 빈 집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상실의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젊음을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상실의 자리에 의미를 채워 넣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의미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축소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잡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는 알곡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넓은 관계를 원했지만 노년의 우리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어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혹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도 좋으니 깊이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을 지혜의 근육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의뢰 치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집일수록, 혼자 먹는 밥일수록 더 정상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드시지는 않는지요. 늘어진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하십시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장 예쁜 찻잔에 담아 마십시오.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감각 되살리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더 매운 음식, 더 큰 소리를 찾게 되죠. 하지만 고독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더 섬세하고 미세한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오후, 눈을 감고 뺨에 닿는 햇살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씻을 때 따뜻한 물이 피부를 타고 흐르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거칠어진 내 손등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내 손아, 평생 고생했다. 참 따뜻하구나. 스스로의 몸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남이 해주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질 때 우리 뇌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힐링의 시작입니다. 또한 사소한 루틴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 이 규칙적인 리듬이 삶의 뼈대를 세워줍니다. 외로움은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단단한 일상의 리듬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규칙적인 시간들이 쌓여 나만의 성청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이 아니라 시간을 생명으로 채우는 세이빙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워도 좋고 서예를 해도 좋고 작은 화분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 대상과 대화하고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외로움은 서서히 성숙의 통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안달복달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위로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3. 계속. 노년의 고독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나아가 관계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관계의 다이어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는 넓은 인맥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가 많을수록
경조사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산 인생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넓게 펼쳐졌던 가지를 치고 뿌리로 힘을 모으는 계절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 자랑만 늘어놓거나 남 험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 빈자리가 생겨야 진짜 귀한 인연이 깃듭니다. 혹은 그 빈자리에 나라는 가장 귀한 친구가 들어앉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처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 혀끝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미식의 시간입니다. 꼭꼭 씹어 넘기는 쌀알의 단맛,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 그 살아있는 감각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도독한 미식가의 특권입니다. 또한 침묵의 품격을 배워가는 것도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해 쓸데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는 것도 같은 이치지요. 빈 공간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강박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굳이 말을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견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입니다. 노년의 얼굴에 서린 그윽한 주름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도 느껴지는 온화한 카리스마는 바로 이 고독의 시간들이 빚어낸 훈장입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슬퍼하지 말고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주름 하나, 흉터 하나에 당신의 치열했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나요? 그것은 괴로운 불면의 밤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를 돌아볼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잠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며 내 발가락 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느라 고생했다, 내 다리야. 평생 험한 일하느라 거칠어진 내 손아, 고맙다. 이렇게 몸과 대화하다 보면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내 몸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남이 채워주지 못하는 사랑을 내가 나에게 채워주는 자급자족의 사랑. 이 힘을 깨닫는 순간 노년의 삶은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바뀝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혼자라는 사실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기지개를 켜며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도 나 자신과 함께하는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한마디의 차이가 당신의 하루 공기를 바꿀 것입니다. 4점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하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 이제 우리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오는 밤이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서러움 같은 것 말입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세상 모든 집에 불이 꺼진 듯 캄캄한데 오직 내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밤. 이불을 끌어올려도 살갗이 시리고 텅 빈 옆자리가 운동장처럼 넓게 느껴지는 그런 밤. 성적인 그리움일 수도 있고 사람의 온기 그 자체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거나 술을 찾지 마십시오. 그저 그 파도 앞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외로움은 파도와 같아서 저항하면 우리를 삼키지만 힘을 빼고 그 위에 누우면 우리를 띄워줍니다. 눈을 감고 그 차가운 외로움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사무치게 외롭구나. 누군가가 미치도록 그립구나.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마치 우는 아이를 안아주듯 꽉 끌어안으십시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심장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저토록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없어도 당신의 혈관에는 따뜻한 피가 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생명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절했던 외로움이 어느 한순간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독으로 색깔을 바꿉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초월이고 승화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을 갈망하던 에너지가 내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영적인 온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를 품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을 통해 나를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거린처럼 사랑을 구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황제처럼 홀로 넉넉한 마음이 들어섭니다. 빈 방을 채우던 적막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미불처럼 느껴집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그 모든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살아있다. 너는 여기에 존재한다.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꽉 차오르는 느낌. 나라는 존재가 이 방 안에,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노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독의 절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고독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과 같다는 것을. 불꽃은 금방 사그라들지만 숯불은 오래도록 그 열기를 품고 방 전체를 데웁니다. 당신은 지금 그 따뜻한 숯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춥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기는 당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밤, 당신의 고독은 처량한 독백이 아니라 우주와 나누는 깊은 대화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숨결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기도입니다. 외로움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당신은 이제 더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눕거나 기대 앉으십시오.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이제는 머리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쉴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해 봅니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긴장하게 했던 모든 생각, 걱정, 후회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을 지나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입으로 나가는 숨과 함께 몸속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맑은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며 바닥으로 깊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 작고 따뜻한 난로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주황색의 은은한 빛입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며 당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그 온기가 혈관을 타고 어깨로, 팔로, 손끝으로 퍼져나갑니다. 누군가 잡아주지 않아 차갑다고 느꼈던 당신의 손끝이 이제 당신 스스로 만든 온기로 따뜻해집니다. 그 온기는 다시 배를 지나 허벅지로, 무릎으로,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이불 속이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찹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바로 당신의 생명이고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까려 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 나의 고독은 편안하고 아름답다. 빈 방의 고요함은 당신을 지켜주는 평화의 막입니다. 어둠은 당신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세상이 내려준 커튼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봐 주십시오. 지나가던 바람이 잠시 창문을 두드린 것뿐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깃털처럼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속에는 그리움 대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보다 조금 더 눈부시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어도 빛나는 별처럼 당신은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입니다. 깊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고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